네, 지난 25일부터 사흘째 대구를 돌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한 전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난 갑자기 왜 애뱉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말랐다는 뜻이에요. 조금 말라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애뱉다란 말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대구 단줄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제명당한 후에 처음으로 경기 행보로서 바로 이곳 대구의 서문시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자 이런 식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서로를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예, 보수 재건의 길은 윤석열 노선을 찍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대변인님, 일단 대구를 2박 3일간 방문을 했고요. 오늘 서문시장에서는 조금 더 출마에 확실해진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총선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게 되는 국회의원의 빈자리 같은 곳으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장 선거도 조금은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구의 민심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한 전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짚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전 대표도 본인이 제명을 당한 것에 있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아직도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본인이 1월 9일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50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왜 받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가 되어야만 본인도 역시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은 서문시장에는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였지만 한 전 대표를 좀 비판하는 분들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배신자라고 외치는 분도 있으셨고 뭐 아예 뭐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대구에 다녀오신 박지원 최고위원이 계시니까요. 좀 여쭤볼게요. 뭐 같은 공간에 계셨던 건 아닙니다만 대구 민심이 좀 갈라진 듯한 모습인데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실제 민심은 어떤 걸까요? 저도 대구 민심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대구라는 곳이 사실 배신자에게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받는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민심으로 역사적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어쨌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런 아까 말씀하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불복하고 자신의 이제 계파를 데리고 새몰이를 하는 모습이어서 국민의힘의 그 핵심 지지층들은 좋지 않게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예. 대구 민심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니는 것은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까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토론회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 본인의 할 일이나 역할이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외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론전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분들이 대구에 있었다라고 해서 대구 시민이라고 단정 짓긴 좀 그렇고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이곳에 온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찬반 양쪽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이현종 위원님이 또 대구 고향이시니까 진짜 민심 좀 궁금한데 어쨌든 배신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거를 너무 동등하게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현장 기자들이나 뭐 영상을 보면 현격하게 일단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모인 인원 자체가요. 그렇죠. 배신자라고 외치는 분들은 이제 길 건너에 모이신 한 수백 명 되는 분들이고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기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뭐 두 개를 똑같은 비중을 가져서 배신자와 그다음에 이쪽의 지지자들이 뭐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오늘의 초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국회의원을 뭐 이 지역에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대구가 이제 보수의 어떤 본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중요한 두 가지 노선이 대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윤호개인 노선, 즉 윤호개인 주장보다는 오히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당대표가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노선이 과연 그러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다시 한번 이 결집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예.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노선 자체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수가 지금의 어떤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보수와 결별하고 실제로 새로운 어떤 보수로서의 어떤 이 재탄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게 무슨 뭐 단계 문제다 뭐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의미로 본다면 저는 문제를 너무 작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이제 많이 모이시고 또 저기서 저런 목소리를 낸 이유는 이제 보수가 정말 더 이상은 윤 전 대통령에 끌려가는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끌려가는 지금 뭐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부정선거 이 두 가지의 늪에 빠져서는 보수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는 결별을 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어떤 이 보수의 본고지부터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저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앞으로 당내 어떤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당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를 찾은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명 정도의 친한계 의원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일종의 몇몇의 아주 극소수 사람의 홍위병들처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제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완장차고 죽창 등 앞잡이들 내서서 인민재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홍위병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한덕수 옹리 피소 때 국민의힘 당적과 당직 가지고 무소속 한덕수 적극 도왔던 사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게요. 지난해 대선 앞두고요.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식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뭐 저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덕수 전 총리 때는 괜찮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또 그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은 한덕수 전 총리는 뭐 당적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고 말 그대로 당에서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요. 그런 반박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 근데 그 징계의 수준이 제명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올바랐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책임이나 또는 뭐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 수위가 제명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가처분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명을 한 것은 윤리위 뒤에 숨어서 징계 정치를 한 것이고 뺄셈의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돼서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는 행보에 같이 따라간 것만으로 뭐 징계 대상이 된다든지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애초에 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분열하고 있는지를 저는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당이 분열하는 정당이다라는 점을 국민의힘이 눈여겨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변호사님 이야기 조금 더 보충면 네. 저는 이제 정치부를 오랫동안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위가 있다든지 정말 치명적인 부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정치를 할 수 없는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퇴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나 등등 보면 예. 그런 어떤 부수사받는 분을 제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 노선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어떤 징계위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검찰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하는 거지 이걸 정당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논쟁하고 그걸 토론하는 곳이 바로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대화 타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렴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정당은 늘 한번 보면 개파도 있고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정말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힘을 합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자기들 딱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잘못하면 제명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 정당의 윤리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결국은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상대방을 그냥 배척하는 것이지 이거는 저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안까지도 윤리위 제소로 가게 되면 더 개파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합수본의 신천지 관련 수사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수사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명의로는 당사로 다 집결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이 좀 위험한 상황에서 또 국회 내부에 어떤 원내 현안도 있는 상황에서 대구로 이렇게 7명이나 내려가는 게 맞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해당 행위로서 저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쨌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런 여론몰이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만약에 징계가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명 이후에 첫 번째로 공식적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현역 의원 7명이 간 것이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친한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전환점들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통일교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천지 사건으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밖에서 무소속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서 지금 오늘 같이 간 7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당내에서는요, 또 한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우리 당이 비참하게 된 데는 사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대구를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대표가 저렇게 민심 행보를 할 때냐 지금은 자숙하고 기다릴 때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는 행보를 보게 되면은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돌아오겠게 이렇게 이제 하는 행보인 것 같아요. 당심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적인 게 선당 후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당 지도부 흔들지 말고 대구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백의종군, 선당후사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입장까지 냈잖아요. 예.
저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퇴학시켜놓고 검정고시도 못 보게 하느냐 이제 그런 말도 있었는데 예. 중진들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기왕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하고 자중질환을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뭐 비록 장동혁 지도부도 막 잘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서서 완전히 당을 반으로 쪼개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뭐 중진들 의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백의 종군이라는 거는 어쨌든 같은 편의 군대에 서 있을 때 그 백의를 입으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쫓아내놓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해놓고 우리 편의 입장에서 백의 종군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선당후사라는 것도 당 소속일 때 선당후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에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뭐 선당후사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아까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뭐 징계 사유가 없이 단순히 정치 노선 차이만으로 축출됐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민주당 입장에 똑같이 그냥 대비해놓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정청래 대표 본인이나 가족들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로 뭐 수백 건 이재명 대통령을 험담하는 글을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주당 당심이 여론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안 좋습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네. 이거를 가지고 단순한 노선 차이 때문에 과도한 징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덧붙이겠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뭐 지도부이자 또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한 당원인지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자 폭탄을 좀 받고 있는데 일일이 좀 답장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구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범어 사거리 쪽에 산다라고 해서 우리 대구에서는 사거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 이현정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대구에서는 사거리가 없고 내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저도 뭐 내거리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 제가 대구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건 내거리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사거리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렇게 이제 아마 우재준 의원도 워낙 이제 저런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저게 이제 정말 대구에서 사시는 분이 저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인지를 이제 계속 검증해 보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들 사람들만의 또 이 사투리 용어들이 있고 그쵸. 대구 지역에서 통용하는 이제 뭐 어떤 학교 출신 뭐 등등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몇 번만 물어보면 대구에 계시는 분인지 아닌데 계시는 분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많은 대구 분들이 만나면서 아이고 애 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를 왜 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 뵀다는 거는 이제 뭐 얼굴이 좀 홀쭉해졌다, 이렇게 말랐다. 말랐다. 네, 이런 이제 뜻이래요. 근데 이제 저거를 듣고서 제가 왜 애 뵀습니까? 라면 경상도 사람이 대구 사람이 아니네요. 거거든요. 검증에 실패.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네요. 것들. 그러니까 아마 우재준 의원이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제 공격당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